오늘은 이드루잉스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드루잉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첫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옵션 버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일반 탭에 보시면 그래픽 향상이라고 하는 성능 탭에 체크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래픽 향상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최고속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드루잉스에 대한 성능이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드루잉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가끔 실행하실 때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는 PC 같은 경우는 기본 이메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설치 관련되어 있는 팝업 메뉴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없애기 위해서는 작업 성능 전자우편 보내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피드 표시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영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해당 메뉴도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정도에 대한 옵션들을 만져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드루잉스를 처음 실행할 때 꼭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하게 돼서 솔리드웍스의 도면 또는 파트, 어셈블리 파일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모델링의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열리게 되면 작업 창상에서 휠 버튼으로 3D에 대한 화면 뷰를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뉴 구성을 보시면 위쪽에 선택과 그리고 화면 이동 버튼으로 펜 기능처럼 뷰에서 이미지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회전 탭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때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로 뷰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확대 축소 버튼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확대와 축소가 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영역 확대 기능으로 선택된 영역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전체 화면으로 모델링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뷰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윗면과 그리고 정면에 대한 뷰를 각각 선택하게 되면 해당 선택된 뷰에 맞춰서 이미지, 3D 이미지가 변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상에서 저장되어 있는 저장된 뷰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뷰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표시 유형도 현재 실선 표시로 바꿔주게 되면 실선 표시로 바뀌게 되고요. 모서리 표시 음영과 그리고 음영 표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설정에 따라서 모델링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열게 되면은 하나의 이상의 데이터들이 열렸을 경우에 이렇게 탭으로 데이터들에 대한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도 이드루잉스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모델링 파일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커서로 해당 부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녹색으로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마우스로 해당 부품에 이동했을 때 부품에 대한 이름이 어떤 건지 또한 설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팝업으로 조그맣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원래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대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초기에 데이터가 열려져 있는 기본적인 세팅의 이미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내부에 저장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현재 어떠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3D에 대한 이미지를 정면, 측면, 우측면 정해져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냥 이미지를 계속 로테이션 시켜주는 식으로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이
계속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어셈블리에서 분해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해를 직접 시켜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분해도가 없다라고 하게 돼도 이 분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냥 이드로잉스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일괄적으로 분해시켜주는 기능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해된 상태에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이동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직접 부품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로 부품에 대한 컴포넌트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이동 기능도 현재 그냥 마우스로 프리드래그 상태로 드래그하는 방식과 부품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직접 XYZ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트레이어드에 나와 있는 화살표들을 직접 클릭을 해서 뷰의 방향을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이동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부품 이동 기능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측정 기능은 모델링 상에서 어떤 거리값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런 홀에 대한 지름값들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어떠한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 쪽에서 확인하실 때도 밑에 선택 필터를 보시면 면 선택, 모서리 선택, 꼭지점 선택에 대한 선택 필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면 선택을 선택하게 되면 면만 셀렉이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 선택을 활성화하게 되면 꼭지점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각도를 가진 상태에서의 길이값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값에 보시면 각도라고 값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해당 각도는 약 99.23이라고 하는 거의 100도 되는 각도로 이 스케치 라인이 각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면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단면을 XY나 아니면 YZ, ZX 방면으로 평면을 만들어 놓고 해당 뷰에 대한 이 각도를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뷰에 대한 단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직접 면을 선택을 해서도 뷰에 대한 단면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면을 지금 보이시는 XYZ 기준이 되는 평면에 대한 이미지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캡 표시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현재 단면이 위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이미지를 캡이 표시되느냐 안 표시되느냐 라는 것들을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스탬프 기능을 쓰게 되면은 마크업 기능처럼 해당 이드로잉스 문서 자체에서 어떠한 도장이나 아니면 마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스탬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당 모델링에 대해서 얘는 기본 설계 부분이다 라고 선택하게 되면은 이 이드로잉스 뷰어 자체에 이러한 스탬프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크업 기능이 있는데 마크업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직접 말풍선을 코멘트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마크업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에 대한 부분들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33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치수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마크업을 기능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현실적인 어떤 현물의 사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이미지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따로 이미지는 없는데 이미지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뷰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프론트, 그리고 탑, ISO, 그 다음에 소프트 마운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3D에 대한 뷰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고요. 주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표시를 하게 되면 주석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는 별도로 세팅되어 있는 주석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열려져 있는 것은 어셈블리 파일이기 때문에 부품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열려져 있는 부품에 대한 하이러키에 대한 트리 구조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타나 있는 부품에 대한 트리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품들을 모두 표시하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부품들을 따로 디셀렉트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만약에 해당 부품에 대해서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버튼 선택을 해서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품이 숨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을 선택해서 모두 표시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숨겨져 있는 부품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바로 어셈블리 상에서도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어셈블리가 숨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품들도 숨기기 표시를 하거나 또는 투명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부품이 투명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품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부품들을 표시할지 숨기기를 할지에 대한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부품들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일괄적으로 모두 표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부품이 표시가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 처리가 됐으면 트리상에서도 투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솔리드 표시로 다시 바꿔주시면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일괄적으로 부품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물만 숨기기나 아니면 투명 표시 또는 다른 항목으로 숨길 수가 있는 이러한 옵션들에 대한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버전이 프로 버전인데요. 제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버전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는 솔리드웍스 자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드로잉스도 프로페셔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드로잉스도 프로페셔널로 변경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제 그냥 뷰어만 설치하신 분들은 이런 마크업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속성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분해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상에서 나와 있던 프로페셔널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뷰어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드로잉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드로잉스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